여러분 안녕? 참 희한한 게 나는 요즘 들어서는 별로 학원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인생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너 왜 학원 얘기 안 하고 인생 얘기하고 있냐 막 이러면서 컴플레인을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또 사람들이 막 들어. 그런 게 약간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신기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학원 일 자체가 인생이 아닐까. 학원이라는 업 자체가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 못된 짓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마음이 별로 못되면 못되네. 쟤는 못됐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데 혹시 누군가 우리가 못된 짓을, 못된 말을 하거나 아니면 못된 짓을 하거나 보통은 말이겠죠. 왜냐하면 행동으로 하면 그건 법으로 걸릴 수도 있으니까 뭐 모욕죄나 뭐 이런 거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못된 말을 하거나 못된 마음을 품거나 만약에 그럴 때마다 벌금을 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 벌금을 못된 마음을 품거나 못된 짓을 하거나 못된 말을 내뱉거나 할 때 한 벌금이 한 3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못된 짓을 할까요? 그런데 저는 못된 그런 행동이나 마음 하나로 인해서 몇 억씩 손해를 봤다. 뭐 이런 느낌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에피소드를 말하기 전에 저희 집은, 그러니까 제가 뭐 초등학교 때서부터 대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소형 아파트가 인기지만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중대형 아파트도 꽤 많았습니다. 중대형 아파트가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한 뭐 80평이다, 뭐 100평이다, 뭐 이렇게 아파트가 그 정도면 요즘에는 아파트가 80평이고 100평이고 그런 건 없어. 그냥 고급 빌라나 뭐 그런 데서 뭐 1, 2층 아니면 1, 2, 3층 다 합쳐서 100평 뭐 이렇게는 나올 수 있지만 아파트 단위 면적이 복층도 아니고 한 면적이 뭐 80평 이런 것도 요즘에는 거의 없잖아. 거의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좀 있었어. 많았어. 그러니까는 아파트가 큰 평수가 좀 옛날에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많았었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는 뭐 우리 집도 뭐 잘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사는 아파트도 꽤 컸는데 아무튼 그 명절 때나 뭐 이럴 때마다 친척들이 놀러 와. 친척들이 꼭 와. 인사드리러 오는 거야. 인사드리러. 그런데 나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 어.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인사드리러 오는 게 정말 너무너무 싫었어. 그래가지고, 명절이 싫었고, 그 다음에 명절이 되면, 뭐 이렇게 우리 집은 어렸을 때는 당연히 엄마 아빠 크리스찬이 아니었으니까,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뭐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그러면 친척들이 막 놀러 오고 막 이래가지고 난 그게 싫어가지고, 빨리 놀러 가자고. 그러니까 제사 지내자마자 어디로 뜨자고. 빨리 놀러 가자고. 막 엄마 아빠한테 막 달달 볶듯이 막 그랬어. 집에서 제사 드리자마자 빨리 없어지자고. 빨리 놀러 가자고. 그래야 친척들이 놀러 갔다고 하면은 안 놀러 오지. 우리 집에.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나에게 엄마는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 너 집에 누군가가 놀러 오는 거 싫어하면 너 나중에 못 산다.
그런 말을 했었어. 그런 류의 말을 했었어. 집에 사람들이 놀러 오는 것도 그 집에 옴으로써 얻어먹을 게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놀러 오는 거지. 만약에 너가 가난뱅이가 되고 볼 것도 하나도 없고 혹시 만나면 돈이라도 좀 보태달라고 그런 말이나 할 것 같으면 누가 니네 집에 놀러 오겠냐. 뭐 이런 말을 우리 엄마가 하면서 너 집에 사람들이 놀러 오는 거 그거 싫어하는 거 그거 아주 나쁜 버릇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엄마가 나한테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아무튼 그러다가 여러분도 이제 알다시피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우리 집은 이제 3본으로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하다가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우리 집은 3본으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3본으로 그때는 아직 아빠가 안 돌아가셨을 때구나. 3본으로 이제 이사를 갔고 나는 직장이 서울 강남에 있었기 때문에 3본에서 왔다 갔다 이제 새벽에 첫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강남역에서 자취를 합니다. 자취를 이제 한 10평짜리 원룸 얻어서 이제 자취를 하는데 10평짜리 원룸에서 사니까 1년도 안 돼서 우울증 그런 게 생기고 이거는 진짜 사람이 사는 것 같지가 않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집에 이제는 더 이상 뭐 친구들을 초대하거나 뭐 이러고 싶어도 집이 좁아서 초대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당시 막 집을 막 열심히 쓸고 닦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혼자 살아본 게, 물론 미국에서 또 살아봤지만, 아무튼 내가 막, 뭐, 미국에서 도미토리에서 살 때는 그거는 뭐, 다 식당에서 다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주 7일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식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내가 그 식권을 들고 다니면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취를 한다거나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으니까 뭐 기숙사에 들어와서 뭐 씻고 자는 것 이외에는 별로 하는 게 없었고 뭐 무엇이든지 다 이제 학교에서 하고 뭐 이랬으니까 그거는 자취의 느낌도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집에서 밥을 해 먹고 뭐 이런 자취는 그때가 처음인데 집을 깨끗하게 할 줄도 몰랐어. 내가 막 정리, 정돈, 청소 이런 것도 잘 모르니까 집도 작은데 집도 지저분하고 막 이러고 사니까 정말 친구를 초대를 못 하겠더라고. 사람들을 초대를 못 하겠더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같이 살 때는 애들 뻔질나게 초대해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하하호호 뭐 이렇게 그렇게 놀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내가 어렸을 때 사람들 오는 걸 싫어하더니 결국은 사람을 부를 수 없는 이런 신세가 되었구나. 막 이러면서 막 우울증 비슷한 게 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집도 좁은 집에서는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경험은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미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큼직막 하거든. 큼직하거든. 도로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뭐 기숙사도 그렇고 다 큼직해.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만 살다가 생애 처음으로 10평짜리 이제 원룸에서 살니까 완전히 사람 우울증에 걸리고 돌아버리겠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절대 아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거의 우울증 환자처럼 1년 안에 그렇게 돼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그 엄마 쪽 이제 친척들이 성남에 살았거든. 근데 옛날 그때만 해도 성남이 별로 이렇게 약간 안 좋은 그런 거였어. 이제 분당이나 생기고 이제 분당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각광을 못 받다가 이제 요즘 들어서 각광을 받은 뭐 이런 건데 아무튼 성남이 그 당시 좀 그런 게 쌌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성남에 삼촌이 좀 싼 그런 전세를 알아봐줬어. 그래가지고 거기가 어디냐면 거기서도 한 1년 남짓 살았었는데 은행동에 빌라를 소개를 줬어. 삼촌이 그걸 알아봐줬어. 은행동에 빌라. 근데 그 당시 성남에서도 제일 못 사는 동네가 이제 은행동이었거든. 근데 거기서 빌라를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짜리 전세를 삼촌이 알아봐 준 거야. 근데 딱 갔는데 35평이야. 전세가. 그런데 이게 막 반지하에서도 사람이 살고 뭐 위층에도 사람이 살고 이제 빌라거든. 빌라인데 모든 집이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건 뭐 위층에 사는 사람이건 다 대가족이 살아. 대가족. 애들 목소리 들리고 엄마 아빠 애들 어떤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살고 막 이래. 거기서 혼자 사는 집은 나밖에 없었어. 혼자 사는 집은 나밖에 없었는데 거기 딱 가니까 와 이제 넓잖아. 방도 많고 이제 넓고 이러니까 혼자 살아도 난 넓은 데가 정말 좋더라고. 그러니까 넓고 너무나 쾌적하고 그리고 앞에가 유치원이었어. 유치원. 앞에가 우리 집 앞에가 그러니까 집에서 딱 내려다 보면은 유치원에 막 애들이 막 노는 소리 막 제잘거 대는 소리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고 또 저녁 때는 밥 냄새가 나는 거야. 밥 냄새. 밥을 하니까 밥 냄새 그 밥을 하면 특유의 밥 냄새가 있잖아. 그 냄새가 막 나는 것 같고 그 냄새가 막 나고 막 애들이 막 제잘되는 소리, 그리고 막 하교해서 집에 오는 소리, 뭐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정말 여기가 사람 사는 데구나. 뭐 이런 게 느껴졌어. 진짜 원룸은 사람 살 데가 아니구나. 뭐 그런 게 느껴졌었고, 와, 진짜 나는 혼자 살지만 주위에 다 가족 단위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막 앞에 막 유치원이 있고, 막 이러니까 그제서야 마음에 평안이 생기더라고. 너무나 좋더라고. 그래서 그제서야 막 친구들 초대하고 막 이러면서 재미있는 이제 삶을 살게 되었는데 내가 그 수지에서 이제 학원을 하게 됐잖아. 그런데 그 당시 수지 아파트 값하고 퇴촌의 빌라 값하고 똑같았어. 별로 몇 천만 원 차이도 안 났어. 그런데 뭐 내가 뭐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그러기도 했지만 내가 수지 아파트를 사지 않고 퇴촌의 빌라를 산 이유가 뭐였었냐면 바로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였어. 사람들 만나기. 그러니까 내가 수지에서 학원을 하면서 수지에서 살기까지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들 다 만나고 막 어디 목욕탕 가도 엄마들 만나고 뭐 어디 마트에 가도 엄마들 만나고 막 그런 게 그때는 너무 좀 젊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게 극도로 싫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나는 일은 저기서 하고 그냥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 없는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태촌에서 살게 된 거거든. 그 당시 이제 차도 좋은 걸 뽑아가지고 태촌에서 이제 밟으면 그리고 나는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과 엇갈리는 삶이잖아. 나는 그 강사니까. 그래서 러시아워 그런 그 시간의 제약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밟으면 한 40분 정도면 이제 도착을 하니까 수지에 내 학원에 이제 도착하니까 나는 그 정도의 출퇴근 시간이 나한텐 좋더라고. 힐링이 되는 것 같고 좋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그 이유였어. 학원하고 집이 가까우고 같은 동네면은 학원에서 내 어머니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동네를 돌아다니면서도 이 자세를 유지해야 되잖아. 난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 극도로 싫었어. 그래서 퇴촌에 집을 마련한 거야.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 알다시피 수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태초는 그래 오르긴 올랐지만 별로 그 아파트 가격이 솟구치는 거에 비하면 정말 별 볼 일 없게 올랐다. 그래서 그때 내가 아우 엄마들 내가 지금 서비스직을 하는 거잖아. 학원이면 서비스직이잖아. 그랬을 때 내가 좀 더 그 엄마들 뭐 길거리에서 만나고 이런 걸 정말 극도로 싫어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뭐 가볍게 인사하고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면 그렇다면 수지에 있는 아파트를 에서 살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말 어 정말 많은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 있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내 성격 때문에 망한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야.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내가 예전에 내 이 전 영상에서 말했잖아. 그 잠실 주공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팔았다고 그랬잖아. 그것을 팔았는데 나는 그러니까 그 잠실 주공 아파트를 샀다 뿐이지 거기서 살아본 적도 없고 그냥 우리 집은 넓고 쾌적한 좋은 아파트였고 나는 그냥 그것만 그냥 가지고 있었다 뿐이야. 그 소유권만 가지고 있었다 뿐인데 내 친구 중에 실제로 거기에서 살던 애가 있었어. 내 친구 중에 실제로 대학교 친구 중에 실제로 거기서 살던 애가 있었고 걔를 보면 너무나 신기했던 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동네도 비슷하니까 걔하고 좀 자주 만났는데 걔는 굉장히 일찍 결혼을 했고 그 18평짜리 그 아파트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하고 내 친구 그리고 걔가 애를 낳았거든. 애를 2명인가 이렇게 낳았는데 그 애까지 함께 그 18평짜리 아파트에서 살면서 걔가 뭐까지 했냐면 거기에서 살면서 과외까지 한 거야. 과외까지. 그러다가 근데 걔는 그 인고의 세월을 거기서 버티고 결국은 그 새로 이제 신축된 아파트의 이제 주인이 이제 됐거든. 근데 걔하고 나하고 굉장히 친했단 말이야. 굉장히 친했고 사실 내 친구 걔가 굉장히 나를 좋아했고 나한테 잘해줬고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걔는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굉장히 요리 같은 걸 잘했고 살림을 잘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나한테 막 반찬을 막 해주고 지금도 생각나는 게 동태로 이제 코다리 있잖아. 코다리찜. 내가 그걸 좋아하는데 걔가 코다리찜을 진짜 의리번쩍하게 만들어가지고 나 혼자 10평짜리에서 자취를 하던 시절이었거든. 그때 이거 먹으라고 막 싸주고 막 이랬던 게 정말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걔는 그만큼 나를 막 좋아해주고 막 그랬던 친구였거든. 근데 내가 가끔씩 나는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주면 그걸 고마워할 줄을 모르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무슨 일로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심기가 불편한 날 걔를 만났나 이래가지고 대판 싸워서 대판. 그 애하고 대판 싸우고 그로부터 한 10년 넘게 안 만났어. 안 만났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걔가 바로 그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되기 전에 옛날 아파트에서 그렇게 살았었던 그런 친구였거든. 근데 아무튼 그 친구와 싸우지 않고 절교를 안 했었으면 그 친구가 나에게 성미야 그 아파트만큼은 절대로 팔지 말아라. 왜냐면 걔는 그 아파트 속에서 살았던 애였기 때문에 언제 재건축이 나고 뭐 이런 정보를
정말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랬으면 걔가 나에게 얼마나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줬을까. 성미야, 그 아파트는 절대로 팔면 안 돼. 앞으로 몇 년 안에 반드시 재건축이 되고, 지금 그게 확실시 되고 있어. 넌 절대로 팔면 안 돼. 뭐 이렇게 나한테 어드바이스를 해줬었더라면 나는 안 팔았겠지. 나는 내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줬었더라면 나는 그 아파트를 안 팔았겠지. 그런데 나는 그 친구하고 대판 싸우고 이제 절교 상태가 이제 됐었던 그 시기에 엄마와 동생의 말을 듣고 그거를 팔았던 거거든.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 내가 걔하고 대판 싸우지 않고 친구 관계를 유지했었으면 걔가 나한테 그 아파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주고 절대로 그 아파트를 팔지 말아라. 그래서 나에게 얼마나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줬을까. 나는 내 친구와 한번 그렇게 크게 싸우고 이제 절교를 한 그것 때문에 정말 엄청난 기회를 놓쳤던 거지. 엄청나게 이제 좋았던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좋았던 기회를 놓쳤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사람은 이런 세상은 우리가 볼 때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모든 건물 이런 게 다 물질이잖아.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의 일각 같은 것이 뭐 건물, 물질,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거고 정말 세상을 성공적으로 사는 힘 그거는 정말 내면 세계에 있구나. 내면 세계에 있구나. 그런 것을 시간이 갈수록 깨닫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정말 내면 세계가 굳건히 쓰고 내면 세계가 정말 착하고 내면 세계가 굳건히 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잘 산다는 게 정말 일리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원도 마찬가지다. 학원 원장, 뭐 학원을 운영하면서도 특별히 뭐 이런 거 있잖아. 애들이 일찍 오고 아니면 또 늦게 가고 이런 거를 굉장히 못 참아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 애들이 일찍 오고, 귀찮은 거지. 일찍 오면. 애들이 일찍 오고 또 늦게 가고 이런 거를 극도로 민감하게 이게 반응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애들이 정해진 시간에 왔다가 정해진 시간에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그냥 편안하게 반응하는 뭐 이런 선생님들이 있는 반면에 극도로 싫어하는 극도로 민감하게 또 반응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고 또 이게 상황에 따라서 원래는 성격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때가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거든. 근데 확실히 학원도 정말 성격이 무난하고 막 편안한 이런 사람이 학벌에 관계없이 아니면 경력이나 경험과 상관없이 정말 뭐 가르치는 게 정말 희한하게 못 가르치는 것만 아니면은 정말 성격이 좋고 편안한 그런 유의 선생님들이 훨씬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뭐 동네 학원은 아주 크고 뭐 이런 학원은 뭐 성격이 좀 유별나거나 뭐 유하지 못하거나 이래도 정말 가르치는 거 하나만큼은 정말 대박으로 완전히 잘 가르치는 뭐 이런 선생님이라면 뭐 예외적인 상황도 있겠지만 우리처럼 동네 학원 같은 그런 경우는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잘 가르치고 이런 것들보다도
그냥 이렇게 좋은 성격, 원만한 성격, 편안한 성격, 이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결국은 잘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예, 드는 오늘 밤입니다. 예, 이제 또 금요일 밤이고, 또 휴식을 또 취할 수 있는 또 때가 왔네요. 예, 여러분 평안한 밤 되세요.